자,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303쪽을 한번 봐요. 정비 사업에 있어서 시행 방식하고 이 사업 시행자를 잡아가야 되는데, 일단 1순환에서는 시행 방법만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이 있죠?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정비 사업에 있어서 시행 방법이다. 자, 우리 정비 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정비 사업 뭐예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정비 사업이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정비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유일하게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만 나옵니다. 오피스텔. 자, 우리 사업 시행 방법을 보는데, 시행 방법이 이게 네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한 가지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네 가지, 두 가지, 넷,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갔어요. 6가지다 보니까 사업 종류가. 지금은 세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넷, 둘, 하나로 갈 겁니다. 이렇게 방식이. 자, 따르세요. 넷, 둘, 하나. 넷, 둘, 하나. 넷, 둘, 하나. 자, 한번 봐요. 자, 제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사업은 달동네 정비 사업이다 해서 이 달동네에 이 그림을 그리거든요.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가 일터로 나가시고 어린애들이 시소 타고 있는 모습을 꼭 그림으로 연상을 해줘야 돼요. 이 연상 해줘야지. 이게 연상이 안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다니까. 바로 안 잡혀요. 자, 그래서 달동네 정비 사업은 엄마 아빠가 일터로 나가시고 지금 애들만 놀이터에서 시소 타는 모습을 꼭 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시소 타기가 너무나 지쳤다 해서 지쳐수로 갈 겁니다. 이렇게. 시소 타기가 지쳐수 이렇게 갈 겁니다. 지쳤다 해서 지쳐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처 이렇게 갈 거예요. 일단 따르세요. 시소 타기 지쳐수. 시소 타기 지쳐수. 지쳐. 처. 넷, 둘, 하나. 시소 타기 지쳐수. 지쳐쳐. 자, 이 시행 방법인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단독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걸 믹스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이걸로, 일부분은 이걸로, 일부분은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말 이해해요? 네 가지 사업 시행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네 가지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걸 믹스해서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지가 뭐냐면 환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가 뭐냐? 환지. 지가 뭐예요? 환지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환지. 그 다음에 처는 뭐냐면 관리처분이에요. 오늘 배웁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해들어갑니다. 자, 분양권 준다, 권리 배분한다 하는 방식이 관리처분이에요. 자, 우리 권리 배분한다 하는 내용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다? 관리처분 이렇게 표현해요. 권리 배분한다 하는 내용을 뭐라 그런다? 관리처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리처분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관리처분이다 이렇게 돼요. 자, 잘 봐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재건축 사업은 환지 또는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뜬다고. OX. 오? 너무 컸어. 살짝 말하지 그랬어. 볼륨을 조금 높낮이를 조절을 해? 틀릴 것 같다 하면 약하게. 확신이 간다 할 때 과감하게 배팅해야 돼.
환지 없잖아. 내용 아시겠어요? 따라서요. 시소타기 지처수. 지처. 처. 유일하게 관리처분으로만 할 수 있는 게 뭐다? 재건축 사업입니다. 환지와 관리처분으로만 할 수 있는 게 뭐다? 재개발 사업입니다. 시소타기 지처수로 할 수 있는 게 뭐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대다수의 정비 사업이 권리 배분 방식으로 갔어요. 환지로 간 사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지로 가려면 특별시부터 시군에 있어서 이 조례로 정하고 있어야 돼요. 이 환지에 관한 환지 방식으로 가는 때. 그런데 송파구만 이 환지 방식으로 갈 때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만. 그 이외에는 없어요. 전국적으로. 자, 그래서 환지로 간 사례는 없다. 그러나 시험 문제는 이대로 뜨니까 이대로 이어주셔야 돼요. 권리 배분 방식으로만 갑니다. 관리처분 방식으로만. 자, 그 다음에 수가 뭐냐? 수용이에요. 수용. 싸그리 수용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왜 싸그리 수용하냐?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수용하냐 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 싸그리 수용하는 건 토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재난지역 등에서는 수용 방식으로 갑니다. 싸그리 수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의 철산동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 수용 방식으로 들어갔어요. 왜? 광명시 하안동이나 지금 하안동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죠. 철산동 쪽에 보면 이 지대가 말이죠. 안양천 수위보다도 비가 많이 내리면 더 낮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수펌프장 그리고 배수시설 다시 전부 다 싸그리 수용해가지고 다시 토목공사를 해야 돼요. 따라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해 들어가면 아무래도 더 높은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겠죠. 안전에 대비했으니까 재난에. 서울에 가면 천연동이 있는데 서대문에 천연동의 뜰한채 아파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이 수용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산비탈을 깎고 하려면 토목공사 들어가야 돼요. 과감히 깎아가지고 더덥게 들어가서 토목공사 쫙 지정을 갖다가 안반지대까지 도달하도록 묶어야 됩니다. 토목공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는 더 높은 이런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순환에 가면 이런 수용 방식으로 들어갈 때는 제3종 일반주거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막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런 얘기를. 자, 아무튼 뭐 각종 재난지역에서는 토목공사 때문에 수용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시소 타는 방식입니다. 시소 타는 방식은 시가 뭐냐면 시가 시행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시행자. 소가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시소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시소 이렇게 갈 거예요. 시행자가 달동네 떠올려야 돼요.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마을이관 공동작업장 등의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대 설치합니다. 확충해 준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주택을 갖다가 보존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도 들어갑니다. 스스로 알아서 좀 하고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시소 타는 방식 다시 한번 봐요. 시소 타는 방식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싸그리 다 나가거라. 다시 권리 배분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아주 열악하다고 주거 환경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비 사업 한다 하면은 이분들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을 받아 나가거든요. 보상금으로. 그러면 4인 가족에 1200만 원 받아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무슨 지방칸, 뭐 방앗칸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비사업 한다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야, 나 1200만 원 안 받을 거야. 하지마, 하지마. 그냥 나 여기 살게 해줘.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착률을 100% 높일 때는 이 방식으로 갑니다. 가만히 있어. 그냥 살아. 내가 도로하고 상하수도 지금 물도 질질 나오니까 이따만한 거 간으로 교체해줘가지고 물도 콸콸 나올 수 있도록 하겠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당신네들이 우리 주택도시기금 저리로 융자를 좀 해줄 거니까 2.5%로 해줄 거니까 그걸로 꾸어서 알아서 하든지 개량을 직접적으로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재정 착률을 100% 높일 때 이 방식으로 갑니다. 이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이 방식들 많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제가 그 일산에 살 때, 제가 이제 그 북한산을 올라가는데, 불광역 2번 출구를 해서 구기터널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이 불광 1번지가 나옵니다. 불광동의 1번지. 불광동의 1번지가 구기터널 바로 밑에서 그 야산 쪽으로 쭉 걸쳐 있는 곳인데, 그게 바로 이 방식으로 일어났어요. 시소 타는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그 밑에가 바로 삼성 레미안 들어와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일어난 곳이고, 아무튼 이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일어났는데, 이건 100% 재정 착률을 높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주로 보면은 등산객들에 있어서 어떠한 뭐 휴식처들 또는 뭐 거기에 뭐 대나무집, 감나무골집 뭐 해가지고 막걸리 팔고 파전 팔고 하는 이런 곳입니다. 허스름하고 판자촌들 있고. 그게 계속해서 이제 그 루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쪽돌이봉을 자주 올라갔는데, 거기에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방식으로 가는데, 원래 정비 사업을 이 방식대로 하기 전에는 허스름했어요. 막 천막 같은 거 치고 이렇게 장사도 하고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됐다고. 등산객들이 등산하다가 거기에서 막걸리 한 잔씩 마시고 또 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또 해요. 그런데 이 방식대로 하고 나니까 전부 다 거기에서 돈 버신 분들이, 음식점에서 돈 버신 분들이 한 3층 정도의 흑대리석으로 진짜 멋지게 지었어요. 음식점. 고급 음식점처럼 해놨어요. 손님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 희한하대고. 허스럼했을 때는 그 손님들이 많았는데 깔끔하게 하니까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게 불광 1번지가 일어난 이러한 1번지에서 정비 사업이 일어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한번 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4가지 방법이죠. 또는 이를 혼용하는, 믹스해버리는 방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1번. 사업 시행자 네모. C자에 동그라미 쳐요. 시소타는 방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갈 겁니다.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밑줄 거예요. 이걸 확충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확충해준다. 어디 도망가지 말고 이주하지 말고 여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 네모. 소에 동그라미 칩니다. 시소 이렇게 갈 겁니다. 스스로 주택을 보전할 사람은 보전하고 정비할 사람은 정비하고 주택 개량할 사람은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것도 확충 보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보전 동그라미 치고, 설치하거나 확대는 확충이라고 써놓습니다. 확충 보전 이렇게 갑시다. 자, 이게 시소타는 방식이에요. 시소타는 방식. 자, 2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수용의 동그라미 딱 치고, 수용 동그라미 쳤어요. 주택을 건설한 후에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일반 공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죠. 자, 3번.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환지 동그라미 치고, 환지 동그라미 치고. 자, 4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네모.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이다. 따라서요. 시소타기 지쳤어. 시소타기 지쳤어. 지는 뭐예요? 환지. 처는 뭐예요? 관리처분. 그 다음에 수는 수용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시소는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판잣집을 갖다가 그 주택을 보전한다. 이렇게 확충보전, 정비개량 뭐 이런 말 나옵니다만은 확충보전 이렇게 갑시다. 자, 재개발 사업 가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네모에 꽂놓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자,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하는 얘기는 지금 주택도 여기에 포함되고 상가도 포함되고 공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해 가요? 환지 동그라미 쳐요.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쳐. 환지하고 뭐다? 관리 처분으로 한다. 지쳐. 내용 됐어요? 예. 재건축 사업 갑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네모 엮어놓습니다. 유일하게 관리처분 계획으로만 갈 수 있는 게 뭐다? 재건축 사업.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자, 밑줄 그어요.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밑줄. 이게 아파트 단지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네모 엮어요.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한다. 밑줄 그어놓고 유일하게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수 있다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다. 다만 이건 놓아두고 밑에 오피스텔 파요. 자,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밑줄 긋습니다. 별표 쳐요. 오피스텔 건설 공급은 무슨 사업에서만 있는 내용이다? 재건축 사업에서만 있다. 국토계획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네모, 상업지역 네모. 별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잠깐만요. 우리 여기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할 거예요. 세 번째 사업. 여기에서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데는 안 된다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야 되지. 상업 업무의 기능이 할 수 있는 지역에야만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수 있는 거야. 아무데나 건설 공급하는 게 아니고. 내용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제 그 말.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100분의 30 이하 네모 엮어놓고 오피스텔은 얼마 정도? 100분의 30 이하 이렇게 작아봐 갑니다. 그냥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그냥 100분의 30 이하다. 30% 이하로 공급하자. 지금은 이렇게 큰 틀을 한번 잡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봤어요? 자, 6번 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첫 번째 사업입니다. 시소타기 지쳤어. 이거죠? 시소타기 지쳤어? 자, 1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사업 시행자가 네모, 시자 동그라미, 시소 이거네요.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밑줄 확충해주고 설치 확대하고 확충해주고 사업 시행자가 네모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시소니까 소유자죠. 토지 등 소유자로 와줘야 돼요. 그죠? 토지 등 소유자가 그게 틀렸네요. 사업 시행자가 이 말을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해서 보전의 동그라미 확충 보전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시소 타는 방식이다. 2번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환지 동그라미 지쳤어. 내용 돼요? 예. 3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네모. 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지쳤어. 처에 해당이 되죠? 예, 맞죠? 4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일부를 수용에 동그라미 쳐요.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에 일반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방법이다. 5번 위의 2와 3을 즉 환지 방식과 관리 처분으로 하는 방법을 혼용해서 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1번이 정답입니다. 7번 가보겠습니다. 7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재개발 사업은 지쳐죠. 지쳐. 그렇죠?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네모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재개발 사업 네모
정비구역에서 환지 동그라미 맞아요? 공급할 수 있다. 3번 재건축사업 네모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네모 엮어놓고 주택 부대복리시설 밑줄 오피스텔 밑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맞아요? 4번 위에 3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기획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밑줄 2줄 상업지역 밑줄 2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 갑니다. 위에 1, 2의 재개발 사업의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다 하는 건 재개발 사업이 아니에요. 3에 나오는 재건축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재건축 사업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1, 2를 지우고 동그라미 3번으로 고쳐놓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내용 됐나요? 예. 자 됐다. 자 여기 이제 봐주셔야 돼. 제 설명을 조금 듣습니다. 자, 제 설명 조금 들어요 이제. 자 여기 봐요. 자 기수가 쌍둥이 나오고 정수 나왔어요. 수립이라는 건 입안 결정의 의미다. 정비구역 지정 들어간다. 심의 거쳐서 지정권자는 누구다.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다. 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서두르는 자가 나오는데 이 서두르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 추진위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진위원회 요자는 토의동 수의자 가반 수의 동의를 얻어서 5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서두르는 자를 뭐라 그런다? 추진위원회. 서두르는 자를 뭐라 그런다? 추진위원회. 뭐든지 서두르는 자가 있어야죠. 도장받고. 그런 자를 뭐라 그런다? 추진위원이라고 한다. 5인 이상. 추진위가 나와서 그 뒤에 인가가 3번이 나옵니다. 자, 인가가 3번이 나와요. 인가가 3번이 나오는데 요 인가가 조사관 인가입니다. 이 인가가 조사관 인가다. 조사관 인가다. 이 인가가 무슨 인가다? 조사관 인가 이렇게 돼요. 자 따르세요.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조사관 인가,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조사관 인가,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도시개발 사업에 인가 승인권자는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다. 정비사업에 인가 승인권자는 시장군수 등으로 시작해서 시장군수 등으로 끝난다. 정비사업에 인가 승인권자는 무조건 시장군수 등. 자, 추진원이 나올 수 있도록 승인을 한대요. 누가 승인해요? 시장군수 등. 조합설립 인가를 한대요. 누가 인가해요? 옳지. 사업시에 인가한대요. 누구예요? 시장군수 등. 관리처분 인가한대요. 누구예요? 옳지. 시장군수 등. 준공 인가한대요. 누가 해요? 시장군수 등. 이렇게 갑니다. 자, 시장군수 등의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동의요건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동의요건이 필요합니다. 동의요건이 필요한데 두 번째 사업과 세 번째 사업에서만 조합이 나옵니다. 자, 요거 이제 이순환에 갈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업은 달동네 정비 사업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꾸릴 만한 여력이 없어요. 전부 다 뭐가 건물 짓고 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 한번 해봐요. 조합을 꾸릴 만한 여력이 없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면 틀려버려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떴어. OX, X, X. 따라서 첫 번째 사업은 아예 없습니다. 첫 번째 사업 써놓고 동의요건 이걸 충족해야 된다면 틀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조합세를 인가를 받아내려면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그 요건을 좀 보는 거야. 그 동의 요건을 갖다가 정관등과 함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서구청장이 인가를 해준다. 시장군수 구청장을 시장군수 등으로 표현합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두 번째 사업이 무슨 사업? 옳지, 재개발 사업입니다. 4분의 3에 2분의 1로 갑니다. 자, 세 번째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이죠? 우리 아파트 단지 강남 무슨 개포 중앙아파트 재건축한다. 이걸 떠올려야 돼요.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이런데. 자,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택단지라고 표현합니다. 주택단지. 주택단지 안에서 이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부복이죠? 아파트 단지 연상해야 돼요. 주택단지. 주부복 떠올라요? 자, 주택단지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아닌 곳이 있어요. 주택단지가 아닌 곳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파트가 101동도 있고 102동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단지 내 상가도 있고 그래요. 놀이터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고 이런 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주부복 있는 데를. 옳지. 아파트 단지 연상해야 돼요. 우리 이런 데를 뭐라 그런다? 주택단지. 주택단지 주부복. 떠올라요?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고 여기에 다세대 주택도 있고 보니까 여기에 상가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여기에는 조그마한 슈퍼도 있고 요런 데를 재건축 사업 하겠다 하면 이건 주부복이 아니죠. 주택단지가 아닌 곳입니다. 내용 돼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걸 재건축 사업 하겠다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이런 데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런 곳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 내용 됐나요? 이렇게 상가가 들어있는 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건설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 그림 떠올라야 돼요. 그림 떠올라야 됩니다. 그림이 떠올라야 이게 빨리 정리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주택단지다 하면 주부복, 아파트단지 연상하고 주택단지가 아니다 하면 이곳 연상해야 돼요. 똑같이 재건축 사업 하겠다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단지는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집합건물이라 그러죠? 그래요? 우리 주택단지는 집합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을 보니까 다시 각 동별 또는 단지 전체로 봐서 동의요건이 달라져요. 각동이다 하면은 과반수가 나오는 겁니다. 전체다 하면 4분의 3에 걸립니다. 자, 주택단지가 아닌 곳은 4분의 3에 3분의 2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곳 이렇게 가요. 자, 이걸 조금 지우고 자, 여기 나오는 숫자를 보니까 4분의 3에 3분의 2에 2분의 1이 나옵니다. 큰 숫자로 보면 이게 크고 이렇게 이게 가장 작죠. 이건 이해해요? 이게 가장 큽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자 한 판을 갖다가 4조각으로 잘라가지고 3조각 가질래 2조각으로 잘라서 1조각 가질래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크지. 그죠? 이해가 안 가면 이제 통분해야 돼.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환조 용령. 도시개발 사업의 환조 용령. 조합 설립 인가다. 조합 설립 인가의 동의 요건이 있죠? 뭐였죠? 옳지. 환조 용령 3분의 2박자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이 크로스돼요. 조합 설립 인가 동의 요건이 바꿔집니다. 그럼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요건은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환조 용령. 기억나요? 앞에 게 토지 면적, 뒤에 게 총수, 토지 소유자 총수입니다. 사람 수. 그죠? 여기 보니까 앞쪽이 사람 수에 해당이 되고 뒤쪽이 토지 면적이 해당이 됩니다. 요렇게 요것이 토지 면적이에요. 면적.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면적이 앞쪽입니다. 사람 수, 토지 소유자 총수입니다. 사람 수가 뒤쪽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면적 중심으로 가겠다는 취지죠. 그래서 동의 요건은 무조건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걸립니다. 여기에는 사람 위주로 가겠다는 거야. 사람을 앞쪽에 놓습니다. 자, 그래서 4분의 3이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에 걸립니다. 플러스죠. 전부 다 밑에 걸렸어요. 밑에 걸리죠. 또는으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둘 다 충족해야 돼요. 밑과 고로 걸립니다. 자, 이건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을 가진 자죠. 이 과반수라는 것은 구분 소유자를 뜻하는 겁니다. 구분 소유자 과반수. 자, 이 4분의 3은 단지 전체니까 집합 건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분 소유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구분 소유자 4분의 3, 그 다음에 토지 면적 4분의 3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주택단지가 아닌 곳이 여기 잘 봐야 돼요. 주택단지가 아닌 곳은 이곳을 연상시켜야 돼요. 자, 이곳은 이 아파트 단지인 집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분 소유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토지 또는 이렇게 걸립니다. 또는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에 걸립니다.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 또는이 걸리고 여기에서는 밑이 걸립니다. 이거 바꿔주면 안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A 또는 이렇게 됩니다. 또는 B, 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C 이렇게 돼요. 밑은 둘 다 충족해야 되니까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반드시 충족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는으로 걸렸으니까 이렇게 충족해도 조합설립인가 떨어지고 이렇게 충족해도 조합설립인가 떨어져요. 이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이 또는과 밑이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 돼도 조합설립인가 떨어집니다. 토지는 필요 없고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 돼도 조합설립인가 떨어집니다. 이해 가요? 위요. 아, 여기는 또는이고 여기는 밑이라고. 뭘 이해해? 사치스럽게. 잘 보세요. 환조 용령했죠? 환조 용령. 여기다가 이제 장단을 갖다가 강약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으로 읽겠습니다. 이걸 약으로 읽을 거예요. 자, 요걸 이제 중으로 읽겠습니다. 강약, 중강약으로 읽습니다. 따라서요. 강약, 중강약, 강약, 중약, 강약, 중약, 강약 얼마? 4분의 3,
2분의 1. 중약하면 3분의 2, 2분의 1. 강중하면 4분의 3, 3분의 2. 내용 됐어요? 잘 보세요. 강약으로 갈 겁니다. 환초 용령 맞춰줘야죠. 강약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과입니다. 엔드 과반수 엔드 영어도 해. 엔드 강약과 강강입니다. 강약과 강강 그리고 평균 내니까 강중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죠. 잘 생각하면 웃을 수도 있는 건데 안 웃고 있어요. 따라서요. 따라서 합니다. 강약과 강강 강중 강약과 강강 강중 강약 얼마? 4분의 3, 2분의 1 과반수입니다. 강강이에요. 얼마? 옳지. 강중 4분의 3, 3분의 2입니다. 다시 강약과 강강 평균 내니까 강중 강약 얼마? 4분의 3, 2분의 1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강중 4분의 3, 3분의 2 네? 단독 문제로 무지하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옵니다. 이거 별표야. 그래서 확인학습. 자, 확인학습 갈 겁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316쪽으로 갑니다. 316쪽. 우리 지금 그림책에는 지금 선생님들 다 나와 있죠. 그림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정리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16페이지. 조합 설립 의무. 가로 1번. 찾았나요?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을 제외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반드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뭐를 갖다가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의무적 설립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거야?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거야?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뭘로 구성됐다?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토지 등 소유자가 밑줄 긋고 가로 열고 20인 미만인 경우라고 써놓습니다. 20인, 20명, 20인 미만인 경우 이렇게 써놔요. 자, 해놨어요? 20인 미만인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그어요. 자, 20인 미만인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이요? 재건축 사업이요? 재개발 사업입니다.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을 결성할 필요가 없다. 잠깐 조금 생각해 봐요. 잠깐 조금만 생각해 봅니다. 어딘가 봐요. 어딘가. 재개발 사업은 자, 요걸 제가 열악 밀집 이렇게 들어갔죠. 열악 밀집 들어가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주거 재개발, 주택 재개발이고 이거는 주택 재개발이고 주택,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 거고 상업은 상업지역이다 하면 상가 짓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요거는 공장 짓는 재개발 사업이에요. 주택 재개발 사업, 상가 재개발 사업, 공장 재개발 사업을 합해서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주로 보면은 20인 미만이 되겠어? 그렇지. 기아자동차만 하겠다는 거야. 뭔 조합을 결성하냐고. 지 혼자 하면 되지. 내용 이해 가요? 기아자동차만 한다고? 정비사업을? 근데 뭔 조합 결성해? 지가 하면 되지. 그런 경우야.
20인 미만에서는 조합 결성 안 해도 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하니까. 기아자동차 지 혼자 하면 되지. 뭘 갖다가 뭐 조합 결성해. 이제 그런 내용. 가로 2번 들어갑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인가? 라는 표 나오죠. 자, 별표 딱 치고, 별표 치고.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없을 때는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하겠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밑줄 긋고. 자, 강약에 걸리죠. 강약에 걸려요. 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줄 2줄. 밑에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 밑줄 2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등의 인가 밑줄. 시장군수 등의 인가 밑줄 그었어요. 예. 자, 강약. 재개발사업 강약 맞아요? 예. 그 밑에 가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 네모였고 또 별표 쳐요. 별표 치자. 조합설립인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동입니다. 주택단지의 각동 동그라미 치죠. 각동 과반수입니다. 강약과죠. 과반수 기억나요? 자,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복리시설을 전체의 하나의 동으로 본다. 밑줄. 복리시설이 뭐예요? 단지 내 상가. 상가가 30개 점포가 있다면 30개 점포도 1개 동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도 동의 요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예. 자,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밑줄 그어놓고 과반수란 말 네모 딱 엮고 강약과에 걸립니다. 과. 공동주택의 각동별 구분 소유자가 5채 이하인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로만 받아주면 되고 5채 이하인 경우에는 와. 오른쪽 위에 가요. 주택단지 전체입니다. 전체에 동그라미 쳐야죠.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자,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밑줄 2줄 그어요. 밑에 동그라미 치고 강에 걸리죠. 강약과 강강입니다.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밑줄 2줄 그어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등을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등의 인가 밑줄. 선생님들 이거 했어요. 주택단지 안에서는 각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 전체로 보면은 강강에 걸립니다. 4분의 3,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이죠. 동그라미 2번.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인 경우에 재건축입니다. 이것 떠올려야 돼요. 지금 주보복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이 있는데 재건축 사업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자, 위에 이래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밑줄 그어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자, 이 부분에 밑줄 2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밑줄 2줄 토지 밑이요 토지 또는이야 토지 또는입니다. 또는이다. 또는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거 바꾸지면 안 돼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2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이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도 똑같이 4분의 3, 3분의 2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 자, 그 정도.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8번 보겠습니다. 8번. 조합 설립 인가 등의 이 동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인가 동의. 1번. 시장군수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밑줄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맞죠? 자,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아자동차를 공장 재개발 사업할 거예요. 공업지역을. 이렇게 되어지면 조합 설립 의무는 없다. 맞죠?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해도 된다. 자, 3번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두 번째 사업이니까 강약에 걸리죠.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강약 밑줄 그어놓고 맞아요. 예, 맞습니다. 4번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각동 동그라미 치고 강약과 강강 이렇게 걸려요. 강약과 강강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밑줄 그어놓고 과반수 동그라미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입니다. 전체 동그라미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 아니고 강강이니까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이죠. 전부 다 3분의 1을 4분의 3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4분의 3,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5번 갑니다. 유해 사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는 밑줄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밑줄 그어야 돼요. 토지 또는이야 토지 밑이야 또는입니다. 이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자 그러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9번 문제 조그만하게 X해 놓습니다. 9번 문제 풀 필요 없고 지금 안 할 거야. 놓아두고 자 여기 봐요. 사업 시행, 이제 조합이 이렇게 설립인가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요때 시공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시공자 선정에. 요 시공자 선정은 이순환에서 갈 겁니다. 또 요때도 하는 때가 또 있으니까 뭐 놓아두고. 시공 능력 없으니까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하는 게 원칙이다. 뭐 요 정도만 이해를 좀 해놓고. 자, 사업 시행 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관리 처분 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 시행 인가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뭐냐면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인가를 받는 걸.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모든 행정계획은 여기 나오는 계획들 전부 다 행정계획이에요. 모든 행정계획은 제가 이렇게 들어주는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이게 이제 규모형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로서 항상 의견도 듣자. 또는 일반에게 열람도 하자. 또는 뭐 14일 이상 공람도 하자. 늘 이런 말에 걸려요. 이렇게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로서 들어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도장 모형으로 딱 찍어버리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결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갖다가 수립한다. 무엇을 갖다가 승인한다. 무엇을 인가한다. 무엇을 허가한다. 무엇을 갖다가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반드시 밖으로 외부로 오픈을 시켜야 돼요. 자, 우리 주민의 협조를 바라는 거니까 항상 고시한다 또는 공고한다 이런 틀로 걸립니다. 큰 틀을 보면 이렇게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로서 항상 모든 행정계획은 들어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정되는 단계가 있고 그랬으면 결정했으면 밖으로 오픈시키자 하는 이런 절차의 틀로 가요. 항상. 사업시행 계획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주고 이렇게 도장 찍고 오픈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이제 도장 찍어버리는 거 이제 인가라 그래. 이렇게. 인가.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 사업시행 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요 수립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주고 도장 찍고 오픈시키는 틀로 가요. 이렇게.
요걸 도장 찍어버리는 걸 인가라 그래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한다 하는 내용을 더 줄여서 뭐라 그런다? 관리처분 인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진행시키겠습니다.